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희정 무죄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갖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칼럼을 쓴 한지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무죄 판결, 일단 그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지난 14일 강제추행,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이유, 왜 무죄였습니까? 네,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서 추행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인 김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법 체계가 현재 없다. 이런 현행법의 한계도 함께 지적해서 논란의 불씨를 남겨놨습니다. No means no, yes means yes, 뭐 그 얘기죠? 네네. 자, 그러면 안 전 지사는 상관이었고 피해자는 비서였단 말이죠. 그 네. 조직 내에서 어떤 권력 관계가 작동했다. 근데 네. 그걸 보지 않았다. 네. 그런 비판도 많이 있죠. 재판부는 아예 그런 위력이 없었다고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돼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돼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제압할 만큼 억압적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아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남녀 사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다는 점과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도록 물리적인 위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도 명확하게 없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보기 어렵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한지영 기자가 쓴 칼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근에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위력이라는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네. 대법원 판례는 어떤 판결이 나온 거죠? 네. 안 전 지사의 사례와 유사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지난 4월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대학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학 교수 A씨는 자신의 수업을 듣던 학생들에게 추천서 등을 빌미로 뽀뽀나 백허그 같은 성희롱을 일삼았는데요. 원심은 피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A씨의 수업을 수강했고 신체 접촉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 층계가 과중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좀 다르게 본 거죠, 원심이랑? 네. 다르게. 반면에 대법원은 성희롱 가해자가 교수였고 피해자가 교수의 추천서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행위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놓인 권력관계와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야 된다면서 A씨가 추천서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받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판결은요, 성범죄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를 인정할 때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을 법리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가 대법원에 가면 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유추가 가능한 그런 그 대법원 판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안 전 지사의 1심 결과가 항소심에서는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선 대법원 판결처럼 위력이나 위계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넓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례가 위계에 의한 간음 행위를 규정한 첫 판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성인을 위계에 의한 간음의 피해자로 인정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기존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인데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여성계를 중심으로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지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